요즘에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금요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EU, 유로피언 유니온이에요.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초국가적 기구입니다. 2025년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수입과 수출을 합한 무역 규모가 중국이 가장 큰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역 규모 1위는 EU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과 붙어있는 아래 멕시코, 3위가 위에 캐나다예요. 그 다음 4위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 5위가 일본, 6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상당합니다. 6위가 우리나라, 그 다음이 대만, 베트남 순입니다. 수출 말고 수입하는 규모도 EU에서 들어오는 규모가 1위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보다 EU와의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EU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휴장이죠.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또 휴장했어요. 그 다음 3일 후에 이번에 뉴욕 증시 열려서 관세 유예 결정에 따른 안도감에 강세로 출발해서 장중 내내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 이 관세라는 것은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없는 나라가 없죠. 전 세계가 교역 중에 있습니다. 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관세 문제로 주식시장이 특히 지난달 4월에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트럼프 2기 때는 보다 강경하고 과감한 행정조치가 예상되고 있고 체제 개편 수준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의 주요 목적을 보면 국내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값싼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보세요. 국내 이 관련 그 시장은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싼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관세가. 예를 들어서 외국산 쌀에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쌀 생산 농가를 또 보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재정 수입 확보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세입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의 주요 원인을 보면 우선 무역 불균형에 있습니다. 미국은 EU에 대해서 상당한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 아닙니까? 이 정책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요 사건을 보면 그중에 하나가 항공기, 미국의 보잉과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분쟁이에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7년간 끌었어요. WTO 역사상 최장 분쟁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미국의 보잉과 함께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양대 항공기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EU는 미국도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반박을 했었는데 양측이 서로 WTO에 상호 제소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WTO는 양측에 모두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격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자동차, 의약품, 비행기 부품 등의 제품을 대서양을 건너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유럽 상품 무역 적자가 막대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예요.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대한 새로운 중대한 무역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6,0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약 3,7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이러한 불균형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개혁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2024년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의 약 4.9%를 차지했어요. 5% 가깝죠? 이것은 유럽과의 무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미국 GDP의 2.2%를 차지했던 중국과의 무역보다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은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어떤 주요 제품을 수입하는지를 보면 의약품은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약품이. 2024년에 총 1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는 바이엘, 사노피 같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상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미국 제약회사들이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에 공장을 두고 있어요. 2024년 아일랜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보다 더 많은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다른 주요 수입 품목으로 보면 자동차, 또 다양한 기계류가 있어요. 미국은 또 작년에 유럽연합으로부터 54억 달러 상당의 와인, 44억 달러 상당의 향수를 수입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유럽연합으로 미국이 주요 수출품이 어떤 건가 보면은 유럽은 미국의 석유, 가스,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혈장과 같은 혈액 제품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또 미국은 323억 달러 상당의 비행기와 부품을 EU에 수출을 하고 있고 124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도 EU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EU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상당수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 혈장 거래에서 큰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작년에 유럽연합에 52억 달러 상당의 혈액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을 보면 미국은 24년에 유럽연합과 상품 무역에서 2,356억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서비스를 포함하면 적자는 1,610억 달러로 줄어들어요. 서비스 부문의 이 계산은 상품 부문의 계산만큼은 쉽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은행업 같은 업무는 항구와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작년에 유럽연합에 약 2,77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출했어요. 작년에 2,010억 달러를 또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과거에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비스 수출의 주요 원천인 미국 기술 기업들을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미국과 유럽연합 무역전쟁은 어떻게 끝났나 한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2018년도에 알루미늄의 10%, 철강의 25%의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 공식적인 이유가 국가 안보 때문이었어요.
유럽연합은 청바지,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포함한 3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섰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과 사실상 분쟁을 종식시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할당량을 무관세로 미국에 허용하기로 합의했고, 그 대가로 유럽연합은 보복관세를 유예했었습니다.